자, 이제 두 번째 들을 텐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수학적 확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실생활 문제인데, 실생활 문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적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이 수학적 확률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바로 어디를 보냐면 표본 공간을 봐주세요. 표본 공간.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시행 횟수가 1회입니다. 시행 횟수 1회. 시행 횟수가 1회. 그리고 and 현재 제한 사항이 없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표본관을 봤을 때 현재 시행 횟수가 1회이면서 제한 상황이 없다. 요거를 먼저 확인하시면 현재 이 컨셉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쫙 보면 현재 여기가 바로 뭐다? 표본 공간 전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배경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멘트를, 어떤 설정을 알려줄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경. 그러면 우리는 이 배경을 반드시 뭐 해라? 최적화 정리해야겠죠? 최적화 정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글씨를 전부 다 그림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뭐뭐뭐일 때라고 설명이 될 거야. 그때 뭐뭐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확률을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뉘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일 때에다가 별표. 그래서 뭐뭐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앞쪽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표본 공간이란 무엇인가?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그 행동하는 자체가 몇 번을 하는가? 라고 한다면 시행 횟수가 1회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하고 끝나는 거지. 이렇게 주사위 한번 던질 때 그러면 1, 2, 3, 4, 5, 6이 나와 끝 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제한사항이 없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없다. 만약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2의 배수가 나올 때 라고 하면 주사위 던졌던 것 1, 2, 3, 4, 5, 6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중 2의 배수가 나올 때예요. 그러면 2, 4, 6 중에서 판단해 줘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한사항이 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배울 조건부 확률의 내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표본 공간이 어떤 내용이냐, 시행 횟수가 1회인가, 그리고 제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주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리고 이 뒤에 나올 내용이 바로 사건인데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두 번째, 사건의 종류를 확인해 주세요. 현재 사건의 종류를 봤는데 사건의 종류가 몇 가지야? 그러면은 하나. 사건의 종류가 한 가지야 라고 하면 뭐가 되죠? 바로 A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가 제한사항을 하나밖에 주지 않아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사건 A구나. 그러면 경우에서 두 개로 갈라져요. 현재 만약에 쉽다면 이 A라는 자체 내용이 쉽다와 두 번째 어렵다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쉽다라는 것은 양이 적다. 양이 적다. 어렵다라는 것은 양이 많다라는 것도 동의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내용이 쉽다면 어떻게 해라? 이때는 직접 구하기 이게 되는 거야. 직접 구하기.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뭐야? 라고 한다면 PA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전체 개수 NS를 구한 후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의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 어렵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전체 확률 1에서 뭐 하자? A가 아닌 것을 구해서 뺀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현재 A가 어렵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A가 쉽다. 좀 더 자세하게 쓴다면 PA란
1-PA 여집합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A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는 자체적인 내용이 쉽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행의 수가 1회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카테고리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렵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한다면 세 번째, 사건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편하게 우리가 두 가지라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A 현재와 B가 존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1번, A 또는 B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A 또는 B.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합집합이죠. 그럼 P, A 합집합 B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건 PA를 구하고 PB를 더해준 후에 PBI와 PB를 더한 후에 PA 교집합 B야 라고 적어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적었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실제 집합에서는 A와 B의 개수가 다 적혀져 있는 상태로 풀기 때문에 쉽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요 1번과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PA 구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PA 구하기. 자, A 값 구해와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PB를 구해오세요. 오케이. 세 번째, PA 교집합 B를 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PA를 구할 때는 B의 상황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B를 구할 때는 A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생각해서 풀어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친 후 이것을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푸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현재 이거에선 A 이고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이고 B. 자, 근데 이 문제를 잘 보면 시험 문제가 원하는 옵션을 갔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과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것은 A 교집합 B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맞습니다. A 교집합 B가 맞아요. 근데 상대방이 줄 때는 어떻게 줄 거냐? 여기다가 배경을 줄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준다? 그럼 배경. 배경을 던져주고요. 상대방이 중요한 것은 뭐뭐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은 이게 되는 거예요. 확률은 이게 되겠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기에 뭐가 뜬다? 바로 가하고 나가 뜨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가 이제 포커스 잡을 부분은 바로 이 가나를 동시에 만족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A, 여기를 B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그러면은 현재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 바로 이것이 포커스예요. 첫 번째, 만약 A하고 B가 어때 하면은 A 쉽다, B도 쉽다 이렇게 나온다면 A도 쉬운데 B도 쉽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직접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PA 교집합 B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건 전체 NS분의 우리가 원하는 NA 교집합 B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A라는 값은 맨 처음에 기준을 세워주시고요. 첫 번째, A는 기준 세우세요. 기준 세우기.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A의 기준에서, 기준 상황에서, A의 기준 상황에서 B가 성립하는 경우의 수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여유롭게 문제를 맞출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포커스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경우의 수가 쪼개보니까 아니 A가 쉬운데 A는 쉬운데 B가 어려울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어렵다면.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 쉽고 둘 중에 하나 어려우면 어떻게 해?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걸 잘 보세요. P, A, 교집합 B를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다고? 쉬워요. 이게 되는 거야. 여기 쉽다. 근데 여기는 어떻다고? 어렵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이때는 두 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여사건을 구해주는데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때요? 여기는 좀 쉽지. 이게 되는 거예요. 양이 적거나 내용이 쉽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럼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래버리면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잖아?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P, A,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PA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A-B를 구한다면 A 빼기 B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게 A에서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렇다고 또 여기서 A 빼기 B 하면 안 돼. 왜냐면 B의 여집합이 쉽다니까 쉬운 쪽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느껴야 될 것은 어디서 빼야 돼 하면은 1에서 빼는 게 아니고 바로 PA에서 빼는구나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반드시 꿀팁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잠시 후 문제 풀 때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A가 쉽다면 그리고 B가 어렵다면 어떻게 풀 것인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먼저 가에 해당하는 PA 확률을 구해주시고 PA의 기준에서 B의 여집합이 될 확률을 구해서 빼준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도 어렵고 그리고 B도 어렵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둘 다 어렵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풀겠니?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PA 교집합 B를 구해주세요 라는데 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B도 어렵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의 여집합을 구하면 어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P의 A 교집합 B에 대한 현재 여집합을 구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A 교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을 현재 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하면은 1-P의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말은 다시 한번 합집합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PA 여집합을 구하셔서 값을 구해주시고 P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해주시고 마지막은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PA 교집합 B는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값을 소화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경우의 수에다가도 입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쉽다, 하나 쉽고 하나 어렵다, 둘 다 어렵다. 알았죠? 요 세 가지는 꿀팁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유형의 맵에다가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합니다.